자, 이 SS 선도는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어떤 함수나 공식에서 나오는 그래프가 아니라 뭐라고요? 실험에서 나온 실험 데이터입니다. 자, 원포인트 레슨. 이번 시간에는 우리 SS 선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과거의 기출 포인트를 우리 짚어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SS 선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력학을 공부하실 때 맨 앞쪽에서 보통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규정하고 또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이 내용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기계 공작법에서도 소송 가공, 또 소송 이론을 설명할 때 나오는 이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좀 체감적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서도 보면은 우리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정말 자주 나오는 이제 그런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번 시간에 저하고 같이 이 응력 변형률 선도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과거에 출제가 됐었는지 대표적인 기출 포인트를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이제 공부하실 때가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박자를 좀 세게 주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요 응력 변형률 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요 선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응력 변형률 선도는 이게 어떤 뭐 함수라든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선도가 아닙니다. 아니고, 실제로 100% 실험 데이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장시험기라고 하는 큰 이제 그 시험 장치가 있어요. 예, 그런 시험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런 이제 C표를 갖다가 걸어서, 그 상하, 위아래로 잘 잡아당깁니다. 뭐 좌우로 잡아당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좌우로 잡아당기는 경우보다는 위아래로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힘을 이제 가해서 요 금속으로 된 시편이 실제로 이제 가하는 힘에 따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그 늘어나는 길이를 갖다가 이렇게 곡선으로 표시한 게 바로 응력 변형률 선도입니다. 그래서 X축 같은 경우는 지금 변형률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Y축 같은 경우는 응력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딱 짚고 가셔야 되는 게, 뭐 지금이야 저하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래, X축 뭐 변형률이구나, Y축 응력이구나,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시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을 이제 힘이라고 보시고, 이쪽을 변형량으로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힘이나 하중, 여기 변형량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가 변형량이 되고 이쪽이 이제 하중이 되게 되면, 이거는 이제 SS 선도가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제 에너지 선도가 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좀 구별해서 꼭 아실 필요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응력 변형률 선도가 이렇게 나온다. 이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주로 많이 출제가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본다고 하면은, 이 SS 선도의 의미를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SS 선도에서, 우리 이 SS 선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뭐 공식에서 나왔냐, 아니면은 어떤 뭐 실험 데이터냐,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묻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SS 선도에 나타나는 주요 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SS 선도를 보게 되면은, 자, 일정한 힘을 계속 증가시키면서 시편의 변형률을 갖다 체크한 게 바로 이 응력 변형률 선도인데, 거기에 따라서 특징이 나타나는 구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맨 아래쪽을 0점이라고 했을 때 0점부터 A점까지를 비례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점을 비례 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요 C편의 힘을 증가시킬 때마다 거기에 비례해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구간이라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요 구간에서는 요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로 요 변형률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가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요 비례 한도 그 위쪽에 바로 위쪽에 나타나는 그 특이점이 있는데 거기가 탄성 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탄성하면은 외부에서 작용하고 있는 응력을 제거했을 때, 힘이나 하중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 그걸 우리가 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힘을 제거했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성질, 이제 그거 갖다가 우리는 보통 소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성은 영어로 플라스틱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탄성 같은 경우는 엘라스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샴푸 광고가 있죠. 예, 저는 엘라스틴을 써요. 네,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요 B점까지는 이 시편에 작용했던 하중을 제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하중을 제로로 만들게 되면, 이 시편이 늘어났다가도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 하지만 이 B점을 넘어가게 되면, 이 힘을 제거해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송 가공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구간 이상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어딜 잡으셔야 되냐면 B점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특이 구간은 이제 C점하고 D점인데, C점과 D점을 이제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항복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C점 같은 경우는 조금, D점보다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항복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D점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항복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 C점하고 D점하고의 이제 관계 속에서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복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보통 아래쪽 D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항복점을 우리가 항복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 F점이 있는데, 요 F점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요 재료가 끊어지는, 그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그래서 파단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비례한도, 그 다음에 탄성한도, 항복점, 근데 파단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SS 선도를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각각의 요 점을 찍어주고 이 중에서 탄성한도가 어디냐, 비례한도가 어디냐,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 있지만,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소송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점 이상까지 강도를 올려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다음 중, 그 다음에 특히나 0점에서부터 A점까지, 요 구간에서는 훅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를, 요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탄성계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훅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 어디냐, 이런 문제는 정말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자주 나오는 이제 출제 포인트는 SS 선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물리량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정말 요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그 주요 포인트를 묻는 문제 다음으로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요 그래프에서 뭘 알 수 있냐고 그러면은 이 재료에 작용하고 있는 응력 알 수 있죠.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액력이라고 그냥 표시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직관적으로 응력이라는 말보다는 보통 하중 또는 외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니까 여러분들은 꼭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변형률 알 수 있죠? 여기 변형률이라고 직접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변형률이라고 표시를 안 하고 변형이라고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변형률하고 변형량하고 한 끗 차이인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전혀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다르냐면은 변형률은 여러분 단위가 있습니까? 그러면 변형량은 단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그 훅법칙에 그 관련돼 가지고 탄성계수값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죠. 여기 요 직선의 기울기가 아까 탄성계수값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포화성비 알 수 있을까요? 답은 모른다입니다. 그래서 포화성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알 수 있는 물리량이냐, 알 수 없는 물리량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에 정말 잘 나오는 보기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가지고, SS 선도에 나오는 이제 그런 물리량들, 대표적인 물리량들 정리를 해봤는데, 이 외적으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물리량과 또 여러분이 혼동할 수 있는 물리량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마지막으로 이 SS 선도에서 훅 법칙을 해석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종종 나오는데, 아마도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능사, 산업기사 쪽보다는 아마 기사시험이라든가 또 우리 공무원, 군무원 임용시험, 취업 관련된 시험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금 난해해요. 난해한 부분도 있는데, 이 SS 선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하신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까 여기 0점에서부터 A점까지를 훅법칙이 성립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비례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가느냐, 완만하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탄성계수의 값이 바뀝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요 기울기가 완만했을 때 탄성계수 값과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 탄성계수 값 어느 값이 더 큰가, 그 부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돼요.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답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래프가 완만하게 올라갈 때 그때의 탄성계수의 값이 큰가요? 아니면은 가파르게 올라갈 때 탄성계수의 값이 클까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S 곡선에서 주로 나오는 과거의 기초 포인트들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실 때 우리 또 일반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남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2024년도부터 시험 또 전체적인 또 포맷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거나 시험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꼭 내년에는 꼭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셔야 돼요. 실기시험까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 또 공무원 시험이나 군무원 시험 같이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되기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이 원포인트 레슨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이 주제에 대한 문제들이 과거에 어떻게 출제됐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공부하실 때 리듬을 좀 강하게 주시면 분명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기계연금술사는 대한민국 기계공학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